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아침부터 공원 묘지에 성묘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차량 정체도 5일 정오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성길을 위해 또 안전을 위해 쉬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설 연휴는 고향이 더욱더 그리운 날입니다. 설을 맞아 외국인 모두가 함께 어울려 정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설 연휴에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입니다. 경남도는 도내 소아돼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아침 성묘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공원 묘지에 많은 사람이 찾았는데요. 설 연휴가 이제 약 하루밖에 남지 않아 차량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찍 차례를 지낸 가족들은 정성이 담긴 음식과 꽃을 손에 들고 묘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눈과 비에 봉분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잔디는 상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새해 첫 인사도 빼놓지 않습니다. 손주들하고 형님하고 우리 자부들하고 이모. 조카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모 어때요? 왔는데 우리 애들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꼭 뭐든지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인묘거든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오는데 우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항상 명절 때마다 오는 건데 새해에는 건강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있습니까? 건강이 최고지. 곳곳의 공원묘지 입구도로는 아침부터 꽉 막혔습니다. 고속도로도 정오 이후부터 성묘와 귀경 차량이 겹치면서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5일 하루에만 부산 경남 지역의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약 106만 대로 예상됩니다. 주요 혼잡 구간으로 남해선 진례 IC부터 북창원 IC까지, 군북 IC에서 창원 분기점 구간은 6일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창원 나들목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갓길 차로가 임시로 연장 운영됩니다. 한편 남해선 창원 1터널 양방향 모두 터널 안 차로 변경 단속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캄보디아의 설은 쫄츠남, 베트남의 설은 뗏,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저마다의 설 풍습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맘때가 가장 쓸쓸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설맞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출신 티나 씨가 서툰 손길로 한복을 입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에 절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수준급 투어 솜씨를 뽐내며 전통놀이도 즐겨봅니다. 아내와 한국에서 일한 지 4년째인 티나 씨에게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 동포들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에 한창입니다. 한복을 입은 뒤 추억 한 장을 남기고 제기차기, 딱지치기까지 이어지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 민족의 옷이라는 게 참 좋네요. 우리는 제 민족 개표니까요. 제 민족이에요. 놀이가 끝나면 맛있는 떡국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준비한 나라별 설날 음식도 함께 먹으며 무탈한 한 해를 기원합니다. 설날 음식을 먹었으니까 정말 좋아요. 올해는 우리 가족 전부 다 건강하게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설맞이 행사는 올해로 2번째입니다. 타지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설날을 소개하고 체험하게 해서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또 이해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고향에서 온 가족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올해 설날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온정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황금 같은 설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 구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설 연휴에도 24시간 내내 긴장의 불을 밝히는 119 상황실. 병원이요. 지금 소아과도 지금 갈 만한 곳이 진행적은 없습니다. 응급실조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찾는 시민들의 계속된 전화에 잠깐 기지개를 켤 여유조차 없습니다. 매번 설 명절에 특별 경기 근무라서 늘 소방서에서 일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건 설 명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대로 근무하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힘든 것보다는 좀 가족과 같이 못 지내는 게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도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빈집이 많은 연휴 기간엔 혹시 모를 절도 사건에 대비해 경찰은 순찰을 더욱 강화합니다. 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주택가 및 현금 다액 취급업소에 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도난 사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보고 싶었던 자식과 손녀와의 만남을 잠시 뒤로 하고 오늘도 시민들의 발을 책임집니다. 그래도 뭐 하는 사람 있어야 또 쉬는 사람 아니십니까? 아유 많이 보고 싶지. 뭐 보고 싶어도 뭐 할 수 없이 뭐 일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직업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명절을 잊고 묵묵히 일터를 지키는 이들이 있어 설 연휴가 더욱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명절 연휴는 모처럼 가족들과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다면 한순간에 행복이 공포로 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명절 연휴, 상담 전화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24시간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명절 때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담이나 보호 요청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언어 폭력으로 이어지고 여성이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가족 간의 갈등이 그렇게 언어적인 폭력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사소한 거지만 나중에 이혼까지. 명절 연휴 동안 발생하는 이 같은 가정폭력은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2015년 하루 평균 50건이었던 부산의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55건, 2017년 57건, 2018년에는 64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담센터로는 연휴 시작 전부터 명절 공포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상담 전화가 잇따르면서 평소 대비 1.5배까지 전화 상담이 늘어납니다. 설 명절 끝을 볼 때 그 일주일 상간에 일반 평균 상담의 130%에서 150%까지가 증가율을 보고 있고 엄마들이 아니면 피해자들이 사전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견된 불안 증후군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명절이 되면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예견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명절이 누군가에겐 공포가 되는 상황. 음식 준비와 같은 가사 부담은 함께 나누고 서로에 대한 날선 비판이나 비교 대신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번에는 남은 설 연휴 또는 이번 주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순천만 습지에서는 이색적인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배를 타고 나가서 갈대밭 사이에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선상 투어입니다. 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배에 몸을 싣습니다. 광활한 갯벌과 갈대 사이사이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분주한 철새들. 철새들의 먹이 활동을 돕기라도 하는 듯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 위로 구정 첫 해가 금세 떠오릅니다. 관광객들은 설 해돋이를 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큰 바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 건강하고 그냥 대박 나는. 탐조선을 타고 갈대밭과 갯골을 지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는 아침 선상 투어. 이 여행 프로그램은 순천 출신 유명 소설가 김승옥 작가의 작품 무진기행 글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김승옥 작가가 안개 낀 순천만에서 느낀 감정을 책 무진기행에서 풀었는데 관광객들에게 순천만 습지의 멋진 경치와 더불어 감성적인 경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맑은 날씨 때문에 안개 낀 순천만을 볼 수는 없었지만 구정 첫 해가 떠오른 만큼 의미는 깊습니다. 안개무, 나루진 해서 안개나루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진교를 건너서 갈대밭길을 걸어서 용산 전망대까지도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무진과 함께하는 선상 투어는 순천만 습지에서 매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역고드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거꾸로 자라는 고드름을 말하는데요. 요즘 강원도 평창 광천선굴에서는 이 신기한 역고드름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 김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평창 더위산약 축제 기간에만 일반에 공개되는 평창 광천선굴입니다. 총 길이 600m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신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석순처럼 수많은 얼음 기둥이 동굴 바닥에서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보통 천장에서 바닥으로 자라는 고드름과는 달리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의 고드름을 역고드름이라고 합니다. 10cm 이하의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제 허리를 훌쩍 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역고드름은 매년 12월에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빙이라고도 하는 역고드름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땅에 얼어있는 고드름에 떨어져 자라거나 땅바닥에 있는 얼음이 지하에 따뜻한 물을 펌프처럼 빨아올려 만들어집니다. 자연 한파가 빚은 장관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선이 있는 선굴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년 생깁니다. 매년 생기는데 가끔 한 번씩 와보는데 또 좀 신기하더라고요. 밑에서 물은 안 올라오는데도 위로 자꾸 자라니까 그 현상이 과연 어떤 현상인지 그런 거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천선굴은 내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일반인에게 상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역고드름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여름에만 잠깐 운영한 광천선굴을 겨울에도 개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역고드름을 활용한 겨울철 체험 프로그램 등 개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84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여러 관광객들이 평창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체험형 동굴로 그래서 함께 이제 좀 체험하고 즐기다 가실 수 있게끔 그런 동굴로 이제 개발할 계획입니다. 투명한 수정 같은 이색적인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역고드름이 평창군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화입니다. 경남도에서 설 연휴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소아돼지 141만 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을 가지려면 사흘 이상이 걸리는 만큼 현재 소독 등 차단 방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독 차량 122대가 축산 밀집 지역과 농가 등의 소독제를 살포하고 이동 통제초소 등 21곳에 대해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한 가운데 홍역이 유행하는 동남아 여행객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대구, 경북 등지에서 홍역 환자가 발견된 후 28곳의 선별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왔습니다. 홍역 바이러스는 접촉 또는 기침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홍역에 걸리면 감기와 같이 고열과 기침, 결막염 등 증상이 나타나니 홍역 의심 환자는 관할 보건소나 지역별 선별 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고성군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청소년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성에 주소를 둔 13세에서 18세 청소년 2,300여 명으로 월 10만 원씩 군에서 지급하는 개인 전용 카드로 입금됩니다. 고성군은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해 도심을 관통하는 조만강이 오는 2022년 생태하천으로 복원됩니다. 주촌면 원지교에서 명법동 정천교까지 총 5km 구간에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 탐방로가 만들어집니다. 김해시는 주촌 선천지구와 서김해 일반산단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2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창원터널 구간 단속이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2월부터 운영하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창원터널에 설치된 구간 단속 카메라는 기존 과속단속 카메라와 같이 설치 지점에서 시속 70km 이상의 경우에도 단속됩니다. 거창에 국내 유일의 승강기 안전 인증기관이 들어섭니다. 오는 3월 거창 승강기 밸리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연구원이 문을 엽니다.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 확대되면서 승강기 안전인증 시험타워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창구는 앞으로 승강기 관련 업체들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거창을 찾게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올해 상반기 공연 일정을 공개하고 조기 예매자에 대해 묶음 할인 판매합니다. 공연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는 시즌 공연제를 도입한 김해 문화의 전당은 오는 15일까지 1차 조기 예매를, 16일부터 말일까지 2차 예매를 진행합니다. 올 상반기 예정된 18개 공연 중 대형 공연을 묶은 빅5 패키지와 연극, 명작, 어린이 패키지 등 공연을 종류별로 묶어서 판매하며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설날인 화요일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 양산 13도, 창녕은 12도까지 오르며 포근했는데요. 다만 미세먼지와 더불어 일교차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아침 기온과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 출근길에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모든 해상이 흐린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메마른 대기에 산불 발생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